구독, 좋아요. 또 하나 뜨거운 뉴스가 지금 8월 1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고 그때부터 이제 새 관세가 25%가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오늘 아침 뉴스 속보를 보니까 일본은 15%로 이뤄냈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지금 언론에서 이뤄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한테 밑보여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가장 먼저 보낸 국가가 일본과 우리나라예요.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24%였다가 25%로 1% 올려서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10%나 내렸다는 거는 엄청난 성과고 일본이 잘했다라는 생각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성과인데 물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보시면 including 뭐 cars and trucks, rice and certain other 뭐 농산품들 쌀 여기 쌀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쌀을 개방했다라는 거예요. 쌀 무역 수입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5% 파격 협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쌀과 소고기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근데 이게 언론에서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조현 외교부 장관 있죠. 이제 어젠가 그저께 임명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루즈 윈, 뭐 제로섬이 아니라 외교는 뭐 윈 프로포절 모든 상호의 그 상대국이 이기는 그런 협상을 해야겠다. 뭐 당연한 소리 한 다음에 그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약간 갑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네. 쌀이나 소고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누구냐? 나경원 의원. 뒤에 지금 보이시지만 사진에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도 있지만 정작 미국에 가가지고 노력하러 간 사람들은 대통령 쪽 사람이 아니라 의원 쪽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모두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이거 면밀하게 지금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미의원연맹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한미의원연맹. 저희가 지역구가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이라는 분인데요. 네. 배준영 국회의원도 한미의원 연맹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한미의원연맹의 선발대가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결과가 날 것 같은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네. 한미의원연맹에 있는 의원님들을 긴급하게 또 미국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지역구 배준영 국회의원도 오늘 출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으로의 출국을. 네. 이분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미국에서 수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인맥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역할을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장관 임명 되신 분, 외교부 장관 되신 분, 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그죠? 정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 얘기를 해가지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해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장관 임명되자마자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 이끌어가지고 지금 8월 1일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 지금 15%로 관세 협상 타결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고 있고요. 결과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부 장관 된 자가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실질적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는 게 맞죠. 네. 거기서 정쟁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위성락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지금 협상단을 1차로 위성락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 어떤 협상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껍데기 없는 허울 좋은 말만 하고 왔죠. 뭐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다. 뻔히 할 수 있는 국민 기만용 언어를 내세우면서 국민 기만을 했어요. 위성락이 이번에 또 갔습니다. 네. 그리고 가면서 호언장담하면서 갔죠.
트럼프 혹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루비오 뭐 국무장관 만나서 실질적 결과를 내고 오겠다. 제가 안 그래도 본인 가고 나서 루비오 국무장관의 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혀 위성랑 만나겠다라는 공식 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떠날 때는 비공식적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네. 사실 비공식 출국인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식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네 번째로 나갔는데 이번에도 무성과로 돌아오면 너무 창피하니까 비공식으로 조용히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 보여요. 진짜 그 보도도 비공식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공개 일정에도 수록이 안 되고 비공식이라고 하면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국민들이 이게 초유의 관심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 바이든 날리면 사과드린다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뭐 올인을 했다. 가능성 없는 현실성 없는 계획을 올인했다. 이런 얘기를 취임식에서 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조현 장관 외에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뭐 강선우 뭐 이런 장관들 논의에 지금 덮여서 네. 굉장히 심각한 자들이 지금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거나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뭐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지어 안보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에 대한 안보관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청문회가 도중에 파행이 됐어요. 네. 더 심각한 자들이 진짜 오로지 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 지난 뭐 내란이라고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프레임을 씌웠던 이런 행위들에 대한 거에 정쟁화에만 몰두해서 그냥 우리 국힘을 없애는데 혈안이 된 정당 정부 같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8월 1일 일주일 좀 더 남았는데 네. 그 관세 협상 타결하지 못하면 25%에서 조금이라도 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 특히나 관세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들 전부 다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정부 이재명 정부는 그 관세 협상 타결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왜? 그거를 못 믿어오니까 한미의원연맹에 나경원 의원이 선발대로 갔는데도 지금 미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한미의원연맹에 있는 의원들조차 미국으로 다 철중투하십시오. 이거 지금 최우선으로 타협해야 됩니다. 해서 다 불러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 왕따가 될 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가 마음이 싫다고 해도 미국이랑 네. 친하게 지내야 되고 아무리 마음이 좋다고 해도 북한을 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사실은 미국한테 마음이 싫을 이유도 없고 북한에 마음이 갈 이유도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 저희 기사 나온 거 중에 이제 선우 선배가 이제 외신을 살펴보니까 뭐 AZ 뉴스며 알자지라 뉴스며 로이터 뉴스며 외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지금 북한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거든요.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애초에 그 북한과 그 교류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투어리즘인데 그 투어리즘을 우리가 열어주겠다.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김정은 일가에게 돈을 벌어다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폭스뉴스는 아니고 뭐 로이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외국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께는 이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외신에서는 엄청난 핫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귀에도 들어갈 거고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외환죄라는 걸 지금 덮어 씌우고 있죠. 외환죄. 네. 외환죄라는 거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 무인 드론으로 북한을 정찰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와. 외환죄다. 그거 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흡사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뭐 중동의 어떤 전쟁을 끝내는 게 사실 가장 좋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뭐 힘에 의한 굴복을 하던 끝내기 위해서 그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벙커버스터라는 거를 전 세계 최초로 써가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다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트럼프한테 너 왜 이란에 벙커버스터 썼어 해서 너는 외환죄야 해가지고 그거로 감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당연히 주적의 정찰위성을 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찰위성 약간, 띄웠다. 드론을 띄웠다. 이게 어떻게 외환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옛날에 뭐 했습니까? 북한에 100억 이상의 돈을 800억 달러였나요? 800억 달러 100억 이상의 돈을 자기의 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쳤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7년 8개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이재명이 100억 갖다 줘 시켜가지고 이재명 그 정무부시자 시절에 네. 100억을 갖다 줘서 그걸로 7년 8개월의 형기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재판은 1심에 있고요. 네. 그 어제 속보를 보니까 그 재판이 다 중단됐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테 가해진 그 5개 재판이 네. 지금 다 그 대북 다 송금까지 중단됐죠. 합쳐가지고 다 네.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본인이 외환수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재명이 이 정도면 뭐 외환수기였던 것 같고 그 부지사의 재판조차도 중지가 됐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북한한테는 이렇게 하고 중국의 전승절을 이재명이 또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 그런데 검토해요? 뭐 미국하고는 뭐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트럼프를 만나는 거는 뭐 이제는 국민들께서 거의 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만나지 못할 거면 루비오라도 가서 만나고 관세 협상하고 와라 했는데 그거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뭐 국제적 왕따가 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수장이 참 안보관이 그 장관을 한 명 한 명 임명하는 행태를 보니 네. 이재명 자체의 안보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800억 달러가 아니라 800만 달러 제가 정정을 드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잘 보여야 될 그런 미국,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지지율을 끌어보려고 했으나 강선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고 네. 또 지금 한미 협상 잘못되면 또 어떻게 지지율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밑밥을 깔고 있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를 안 하려는 게 느껴지니까 왜냐면은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뒤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외교 쪽이나 어디 쪽에서 뭐 어떻게든 미국과 그 연이 닿아 있는 쪽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설득 과정이 뒤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거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가 있으면은 당연히 알리고 선전하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공개적 목소리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뭐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이제 그 저희 한국인이 북한 군인한테 총살을 당해가지고 중단이 그랬죠.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에 돈 벌어다줘서 뭐 합니까? 저희한테 좋을 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주적하고 이렇게 자꾸 네. 손을 내미는 거. 김정은은 그 가는 길목을 다 폭파시켜가지고 큰 뚝을 쌓고 뭐 저번 방송에서도 우리 논의했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통일에 관한 모든 단어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지시를 그렇게 했고 남한을 아예 이제 상대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스스로 자꾸 북한에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의 안보관과
미국과 주적관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서면 오히려 미국한테는 어떤 협상에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뒤에서 하는 걸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네. 이재명이 미국 특사를 보내는 인력난에도 빠졌었잖아요. 특사를 계속 구했는데 미국과 큰 커넥션이 있는 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계속 모셨는데 그거를 못 모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보내면 끝날 텐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위성락을 또 보낸 건데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물밑 작업조차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외부적으로도 문제고 내부적으로도 문제죠.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